CTS는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교육 선교에 앞장서는 기독대안학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동 글로벌학교 박혜경 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 중에 하나가 한동대학교, 그리고 이 한동 글로벌대학교가, 그러니까 글로벌 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동 글로벌 학교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동대학교가 95년도에 포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5년도에 그 1차년도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여러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한동대학교를 기독교 대한 대학이죠. 예.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하던 중에 대학교 학생들은 복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는데 이 교수 자녀들이 따라 내려와서 좀 방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 교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 글로벌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교육 이념이나 인재상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세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한동대학교하고 같은 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대학교가 영성 인성 교육의 바탕 위에 전문성 교육,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세계화 교육 이렇게 세 축이 있는데 네. 저희는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부르심, 그리고 또 기르심, 그리고 보내심.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한동 글로벌 학교의 교육 과정도 뭐 학년별로 이렇게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있는 12년제 통합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이중 언어, 또 이중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예. 또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된 교육 과정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전 과정에 걸쳐서 이중언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예고다 이렇게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체능이 굉장히 통합된 그래서 학점이 예체능 쪽의 학점이 사실은 필수 학점이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따로따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인성교육과 지성교육과 영성교육은 이 사람을 나눌 수 없듯이 예. 사실 물 흐르듯이 하나의 통합된 네. 그런 교육으로 학생들한테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모든 과정들이 사실 그 안에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크게는 이제 교과, 보이는 교과하고 비교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교과 교육으로는 기독교 학교들에 다 있습니다. 채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초등, 중등, 고등 나누어서 채플 예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적으로도 부여가 되는 그 과정이 초등, 중등, 고등 역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과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기도회, 그래서 생활관도 이제 저희가 따로 있는데 네. 생활관에서도 이제 아침 큐티, 저녁에 기도회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것은 학생 주도적으로 영성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도 학생들이 사실은 기획하고 강사님도 학생들이 섭외하고 주제도 학생들이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찬양 모든 과정들이 사실 학생 주도로 이루어져서 가장 최근에 이제 가을 부흥회가 있었는데 네. 교장 선생님은 약간 손님처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획을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플로어에서 같이 뛰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의 영성 교육의 아주 또 통합적인 영성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좀 입시 위주다, 입시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성경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성경적인
교육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요. 그 부분은 아마 따로 특집을 마련해서 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한국의 그 대안학교들이 예.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가장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성경적 교육, 기독교 교육을 하다가 어디에 부딪히면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한국의 입시. 예.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뭐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입시를 어떻게 좀 뚫어보고자 기독교 교육과 이제 입시를 양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입시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입시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가면 입시를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입시에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교의 입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 입시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아니고 어느 진로를 찾아서 본인에게 가장 부르심에 합당한 그 맞춤형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저희 학교의 입시의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려운 해도 있었어요. 입시의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도 연구를 하고 네. 전략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제 그 맞춤형 은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결과도 좀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오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결해내야 되고 뚫어내야 되는 그런 그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한국 교회와 어떤 식으로 좀 협력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가장 사실 역점을 두고 계셨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 왔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교인 교육, 쉽게 얘기하면 주일학교 학생 교육에만 네. 이제 치중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벽에 좀 부딪히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사실 확인해 보시면 저희와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알려진 학교, 알려지지 않은 학교, 역사가 오래된 학교, 오래 시작한 학교 수도 없이 사실 많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학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보통은 그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설립자 선생님이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시고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드웨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기독 대안학교들하고 협력해서 그 하드웨어, 가령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든지 아니면 교회 교인들에게 그 기독학교를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교회 학교하고 지역의 기독교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독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잘 이끌고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역할 또 네, 기독교 학교의 역할을 또 더 재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너무너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로 자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땅히요. 그랬을 때 그 언약의 자녀가 보통 성장해서 이제 미성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기까지 약 한 18년 내지 20년의 시간이 네. 이제 걸린다고 보이는데요.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첫째는 가정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기독교 학교, 네. 그냥 학교 아니고 기독교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세 축 안에서 자녀가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받고 또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세상 말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 세 가지 기관이 협력하지 않으면 언약의 자녀가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 이렇게 온전하게 서서 든든하게 자기 인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 학교는 열심히 보내시고 학교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일반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그런데 저는 우리 CTS에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역점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허브처럼 허브 예. 기관이 되어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연합하는 데 중심에 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해 주셨죠. 지금까지. 네.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한국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열심히 있었던 성도는 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어려워졌어요. 한국 교회도 그다음에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게 넓게 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미래의 자녀들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리고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동 글로벌 학교 박혜경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